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법원 경매를 중단시키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중단되더라도 피해자들한테는 임시 처방일 뿐이죠. 정부와 여당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 더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진단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전세 사기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진영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어 오늘 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오늘 발표된 대로 정부가 피해자들 주택에 대한 법원 경매를 일단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종환 원장님. 네. 이게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법원 경매를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까? 요청을 한 겁니까? 중단이 된 겁니까 지금? 네, 아니 이제 협조 요청입니다. 네. 정확하게. 왜냐하면 뭐 중단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고요. 이게 이제 뭐 사적인 채권을 해소하는 강제 조치라서 예. 현재 법에 의하면은 뭐 정부가 공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개입을 해서 경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이복현 금융감원장이 밝혔듯이 예. 이제 제1금융기관이 있잖아요, 은행. 그리고 이제 제2저축은행, 제축은행이 또 있죠, 제2금융. 예. 근데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정부의 이제 금융감독의 그 지도 감독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지도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런 협조를 요청하면 예.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걸 거절할 수는 없겠죠. 사실상 예. 그런 의미에서 예. 협조 요청.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경매 중단이라기보다는 사실 경매 중단이라는 용어는 제가 가장 먼저 뭐 신문에 썼던 것 같은데요. 경매 유예가 연기? 예, 기일을 좀 연기가 연기하는 됩니다. 정도의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금융기관은 협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벌써 지금 뭐 우리은행 같은 데서는 여기에 경매 낙찰 대금도 또 한 5천억 정도 주겠다. 또 임종영 회장이 그런 걸 밝힘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아마 협조는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 같은 경우 또 이 금융권들은 뭐 감독당국의 말을 잘 듣겠지만 이게 지금 채권자가 비단 금융회사들만이 아니겠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협조가 다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 대출을 해줄 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일반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은행에서 일부 채권들을 채권 회수 기간에 이 넘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추심회사들에. 예, 그렇죠. 아, 이미 넘어갔다. 예. 그래서 이제 은행 금융권을 제외한 어떤 채권 추심 기간이라든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경매를 유예시키거나 중단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현행법 체계에서 본인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선순위 채권에 대한 종류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좀 보호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 교수님 말씀은 맞는데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대부업체라든지 지금 아주 좋은 지적하셨잖아요. 대부회사들. 대부회사들. 개인들도 있을 수 네, 그리고 개인 대출 이런 것들은 좀 실질적으로 어렵고 보이는데 다행히도 이 금융기관 이번에 이제 뭐 전수조사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했더니 대부분이 금융기관이 채권자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채권자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좀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부가 이렇게 이런 그 경매 유예 연기를 하면 다 협조를 해서 실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좀 안심을 줄 수는 있겠다. 경매 신청했던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이다. 다행히 여기까지는 좀 기사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요청한 게 18일이었는데 어제 19일 날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하루에 바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또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그렇죠. 거고요. 예. 자, 경매가 중단되더라도 임시 방편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우선 매수권을 달라. 정부도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자,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우선 가장 필요한 대책인가요? 우리가 이제 임차인들에게 본인이 이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예. 우선 매수권을 임차인에게 줄 때 이 권리를 주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예.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제 우선권을 줄 수가 없지만 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우선권을 주게 되면 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일반법에 비해서 특별법이 좀 유난히 많다. 예. 이 특별법 이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일반 권리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예. 우선 매수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얼마의 금액에 우선 매수권을 줄 것인가? 근데 교수님 잠깐만요. 네네. 우선 매수권이래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은행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예. 채권자가 이 소유자와 예. 제3자 협상을 통해서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법이 있고 예. 또는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 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정부에서 지금 우선 매수권의 이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예. 명확한 지금 지침들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경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근데 이러한 우선권을 줬을 때 그러면 얼마의 금액으로 인수하느냐가 그러니까요. 사실 가장 관건이다. 네. 어떤 이렇게 가격이 볼수 뭐 있죠. 어떻게 되느냐? 예. 그렇죠. 굉장히 예, 그 제가 임차인이 좀- 먼저 네. 받을 때 네. 그 집 살던 집의 가격을 얼마에 넘기느냐? 어떻게 결정하는 이제 거예요? 얼마에? 법사가라고 그래서 이제 감정 가격이 있습니다. 예. 우선 기준 가격은 있다. 소 교수님께서 워낙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경매에서 네. 경매가 아니고 이제 법에서 우리가 공유 지분일 때 이때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공유 땅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경매 신청이 되잖아요. 분할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공유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런 제도가 이제 있는데 예. 좀 전에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방향이나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가지가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어쨌든 정부 어떻게 여당 좀, 쪽에 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한 가지 방법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 이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에서 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권을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이런 불이익한 문제가 발생해요. 재산권 침해 금액 문제가. 밑으로 가면 법사가 밑으로 채권자들의 내려갔을 때 채권자의 선순위 근저당이 있잖아요. 지금 재산권을 침해한다. 국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재산을 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른 이제 자금 부족 문제가 생겨요. 지금 가뜩이나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젊은 층들은 20, 30대잖아요. 돈이 사회 없죠. 초년생들이고 돈도 없고 그리고 이 전세금마저도 안타까운 게 대개 지금 대출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경락대금에 지금 오늘 나온 뉴스인데 정부가 경락대금 2억 원까지는 장기 저리로 좀 빌려주겠다.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에서? 네 그래서 장기 저리로 그것도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방침이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우선 매수 청구권 제도를 지금 거의 방향으로 정한 것은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자금도 2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지금 오늘 제시됐어요. 2억 원. 네, 2억 원까지 내에서 낙찰 대금 주겠다. 지원. 예, 그리고 경락 대금의 100%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예. 보통은 우리가 70 내지 80%를 경락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특별하게 100% 2억원 이 수치가 제기된 걸로 보아서 예. 제시된 걸로 보아서 저는 정부가 우선 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특별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별법을 만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 국회 하는 거 보면 이것도 부지하석일 텐데 지금 시간은 급한데 과연 네. 제때 이 법이 통과가 될지 그리고 아까 가격 다시 한번 할 때 감정가대로 피해자들에게 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감정가- 한 번 입찰 한 번 정도 어떻게 될까요? 감정가 이상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꾸 내려가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이제 그럴 것 뭐 같아요.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가를 통해서 경매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이제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저 매각 가격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고요.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선례가 되어서 다른 특별법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요구하게 되면 이 사회적 분위기들이 좀 거부감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고 이 특별법으로 이제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지만 여당의 안대로 야당의 경우에도 좀 서민들의 이게 이 주관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인 야당도 어느 정도 협조를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는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문제가 없지만 이제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면 소급할 때 인천 미추홀구에만 소급 적용할 거냐? 또 다른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문제도 기술적으로는 꽤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미추홀구가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미추홀구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법리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화성이나 부산에도 이제 일파만파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적용한다면 지역 기준이 아니라 시청 기준은 좀 정할 수 있겠죠. 대상은 전국으로 가지 전국으로?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지금 근데 이제 이 전세 사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의 피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 시작이다? 예, 아, 그렇죠. 이거 겁나는데요? 올해 이제 2020년도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 우리가 이제 2023년 뭐 후반기부터 사실 문제들이 더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사실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하반기에 예,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여기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최우선 변제금도 이번에 좀 극단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의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소위 보증금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경매에서 있는데 그렇죠. 여기마도 배제가 됐잖아요. 근데 배제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해명과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금이죠. 예, 변제금이 예를 들면 잠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저도 좀 꼭 언급하고 정부가 이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뭡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우선 변제 대상을 보면 임차 금액이 이제 개정이 2월 이제 14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1억 6,500만 원 이하이고 서울은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 그냥 1억 4,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는 4,800만 원, 또 8,500만 원. 이거 일일이 잘 설명을 못하는 게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쉽게도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최우선 변제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목숨을 최초 끊은 근저당 거죠. 설정 기준일 이전에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개정된 2월 14일 이후에 개정된 법률안은 상당히 그 주택이라든지 최우선 변제금이 넓어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고 제도의 변화임에도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소급 적용 문제가 나온 김에 꼭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네.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초 근저당 설정 기준일이 등기일이 아니라 그것도 지금도 잠깐만요. 그것도 네. 소급 적용하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좀 올렸지만 이미 근저당 설정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이신 거죠? 네,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경매가 예. 이루어졌을 때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네. 길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이제 이 고원장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좋은 의견인데 예.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게 되면 건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네. 건저당을 설정해 준 사람들이 자기의 채권을 안전하게 현행법을 믿고 건저당을 설정해 준 거거든요. 그럼 현행법을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선량한 선순위 채권자들을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권리침해 때문에 문제가 이것을 그렇게 이제 소급 적용을 하기에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피해자들, 소액 임차인들의 피해자들 생각하면 소급 적용하고 싶지만 법적인 안정성, 그 법을 믿고 계약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렵다 그런 저는 얘기네요. 뭐 최우선 예. 변제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또 오늘 나온 정부의 대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배당을 할 때 1순위가 국세입니다. 예, 국세. 그렇죠. 그다음에 2순위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고 이렇게 이제 근저당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최우선 변제금을 국세에 좀 우선하는 제도도 특별법을 통해서 개선하겠다고 개정하겠다. 뭐 이거는 이제 서 교수님과 제가 의견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서민주거복지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만큼은 좀 국세보다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는 의견을 우선하자. 같이 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가 댓글을 주셨는데 조금 후에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질문을 드리자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원인도 잘 모르고 대책도 없이 특별법으로 한다? 조금 궁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우리 시청자가 그럴 수 주셨으니까 있어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이 피해 주택을 산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당정은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공에서 그 임대주택을 매수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면 좋겠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재정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얼마에 매수하느냐에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공공에서 매입을 할 때 매입 금액을 지금 현 시세에 맞춰서 매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기 임대인을 보호하거나 선순위 채권자들이 사기친 것을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꼴이 된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매수를 할 때 이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되느냐 예.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뭐 적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투입 규모를 사실 뭐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 임대로 돌리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이 문제 해결 방안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사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해요? 이거 뭐 반대라기보다 네, 우리가 해야 오늘 좀 다양하게 예, 예, 저도 예. 뭐 서 교수님 잘 알고 뭐 이렇게 존중합니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뭘요? 언론도 그렇고 이 공공 매수를 안 된다는 사실은 거예요. 아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 교수님은 좀 문제점 위주로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문제점을 거론하시기는 올바른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해야 그래서 된다. 지금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지적하신 내용은 옳습니다. 그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첫 번째는 지금도 LH가 이 다세대 다가구 빌라 같은 걸 매입해서 공공 임대로 돌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LH 위원이니까 잘 알죠. 자문위원 하니까. 그래서 이 범주에서 지금도 그런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저는 주거의 취약계층이고 젊은 계층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예. 본인들도 조금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따라서 현재도 LH가 있으니까. 이 매입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매입 가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요? 시세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LH가 매입할 때는 감정 평가사, 이 감정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제도가 하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지금 정부의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들 것 같긴 해요. 이거부터 들어가면. 그래서 재정 투입 예산만 확보되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꼭 LH가 하라는 게 아니죠. LH 제도의 범위 내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한다면 네. 저는 좀 이런 필요하다? 공공 매수도 좀 가능하고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저리에 그러니까 월세에 아주 저렴한 월세 주택을 제공해 준다면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공공이 매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저는 찬성입니다. 반성인데 우리 서 교수님은 이제 가늠할 수 없다. 정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가격을 어떻게 할지 조금 걱정해서 정부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이 방송의 결과를 보고 이제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아까 서 교수님께서 지금 피크가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 전세 사기 또는 전세 피해. 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 앞으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 범위 내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1억이었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세 자금을 돌려받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전세금 자체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을 새로 구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 전세입자를 이제 교체를 하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향 기조로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면서 기존에 이제 전세 가격도 떨어지게 되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주는 임대인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전세이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전세 가격의 하락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원인이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은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갈 것이냐? 사실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연말까지나 뭐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했을 때 이 고점이었던 우리가 이제 뭐 2019년, 2020년 이 계약들이 좀 갱신되는 2023년도 말이나 2024년도가 되면 이러한 어떤 전세의 어떤 반환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좀 더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원인에 대해서 시청자의 질문을 우리 서 교수님이 사실상 답변한 셈인데. 그런데 좀 덧붙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서 교수님 말씀 맞고 그러니까 깡통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지금 여기 주제잖아요. 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경기가 나빠진 데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좋았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랬다면 이 뭐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줄어서 그러니까 소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또 이자를 못 내서 이렇게 경매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청자의 질문은 이제 좀 복합적이고 종합적일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의 두 번째 원인은 우리 세입자분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안심을 하고 믿었다는 걸 좀 꼭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이 전세입자가 우리나라는 거의 한 40% 전국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절반 이상이 사실은 무주택 세입자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방송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적어도 이런 일은 다시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이클이 있죠.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다면
이제 그런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집주인을 너무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주니까 뭐 좀 문제가 없겠지. 전세 들어가는 거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근데 집주인 중에도 건물주가 나쁜 집주인이 있다라는 점 이거 꼭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전세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도 전세 피해를 우리 직원이 입고 있는 걸 본. 두 번째는 중개업자를 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자격증이니까. 근데 나쁜 중개인 이번에도 보면 전세 사기가 서 교수님 아시다시피 뭐 혼자서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 범죄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정부가 지금 범죄 단체 조직, 범죄 조직 이 범죄로 다스리겠다는 게 지금 박대출 의장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에요. 예, 범죄 단체 조직 죄로 무겁게 다스리겠다. 그렇죠. 이거 혼자서 이런 어마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팀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피해자들도 노력은 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우리 없었겠죠. 세입자들도 좀 전부 다 집주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오해가 여지가 있는데 집주인이 선량할 것이다. 너무 믿지 말라. 믿음. 세 번째 중개업자를 너무 믿지 말라. 나쁜 중개인도 드물지만 있다. 그리고 제도를 너무 믿었대요. 이게 저 직접 만나 보니까 제도? 우리나라는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고 또 중개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이런 걸 확약서도 써주고 이러니까 이거 믿어야지 그럼 내가 믿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도. 그러니까 이제 개선책도 보면 이제는 그 소위 집주인에 대한 납세, 이 탈세, 그러니까 체납 정보라든지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개사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인 중개사야말로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예, 저도 이제 어제 뭐 경기도 남부의 중개사를 특강, 우리 소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중개사들에게 자꾸 이렇게 어떠한 뭐 제재를 강한다든지 그렇게만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도덕성과 전문성 교육을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확인 설명서에라도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은 중개사밖에 없어요. 저도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의무도 부여하지만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는 이런 제도적 개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조직 범죄에 가담을 했으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방법이 일벌백계 해야죠. 이 지금 아까 그 가격 동향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 또 거래량도 좀 중요하잖아요. 연초에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듯 했는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다시 뭐 조금 주춤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초거래 절벽 사태를 맞이했다. 그래서 뭐 거래량 자체가 이제 워낙 적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그 거래 건수의 표본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동산 시장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번 달 이제 들어서 저점이라는 인식, 그다음에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이 고점의 마지막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건매물들이 많이 소화되면서 거래량들이 일부 이제 증가한 것으로 지수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매수 심리도 좀 이제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기기의 어떤 이 하락 패턴들의 하락의 폭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락폭이 좁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 건수보다 아직까지 한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3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거래 건수가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시장 정상화로 가기에는 조금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 거래 건수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가격들도 지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에 치열한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떤 시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이나 이제 월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예전에는 뭐 전세 가격으로 쏠리거나 월세 가격으로 쏠리거나 이런 어떤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 주기들이 상당히 짧아요. 왜냐하게 되면 금리가 고금리일 때는 주로 이제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보증부 월세 가격들이 상승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부 월세 가격으로 이제 가다가 금리들이 조금 이제 낮아지니까 또 이제 이 전세로 많이 움직여서 그렇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어떤 이 초단기의 이 경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뭐 시간 관계상 잠깐 좀 짧게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매매 전세에 지금 3개월째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네. 통계 그러니까 4월 그렇습니다. 셋째 주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지금 3개월째 둔화되고 올해 1월부터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강동이나 소위 세종시 같은 데는 다시 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다. 것도 있고. 예, 반면에 이 문제가 전세 사기에 문제가 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거래마저도 지금 안 되는 거래도 안 되고 전세 거래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저는 뭐 이게 저희 독특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 12만 명의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를 잘 활용해서 전세 사기 방지 리스트라든지 이러한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강제적인 조치보다도 우리 실생활, 전세 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인데 우리 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좀 높여주는 정부 측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는 공인중개사에 말씀을 대한 드립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문제 적극 해결이 활용-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진영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